그래서 제가 중간에 되게 답답할 때 있었거든요. 정말 이렇게 바꾸고 싶었는데 원장님께서 아니다.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. 늘 제 방에서 혼자 칙칙하게 방송을 하다가 오늘은 장소도 바꾸고 이렇게 미모의 여성 게스트분도 모셨습니다. JTBC 끝사랑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셨던 전연화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전연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보통 이 카메라에 남자 의사, 미모 여성 이렇게 나오면 이 여성분이 진행을 하시고 제가 이제 버벅대면서 답변을 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네. 오늘은 반대로 제가 버벅대지만 진행을 하고 네. 이렇게 유창하게 또 답변을 해주시면 아마 네.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어색하지만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그러게요.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전연아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알고 지낸 지가 벌써 한 15년쯤 됐죠? 네, 세월이 진짜 빨리 그러게요. 많이 지났네요. 제가 한 2009년 30대 후반에 김영수 원장님을 처음 알게 됐죠.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서부터 원장님 이제 가시는 병원마다 계속 따라다니고 스토커처럼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요. 저희 어머님도 이 병원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. 제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던 그 시절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믿고 같이 해주셔가지고 저야말로 참 감사드리고 있어요. 작년에 이제 끝사랑 출연을 하시고 동안 미모, 탄탄한 몸매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유명해지셨었는데 출연하고 나서 좀 많은 게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특별히 응원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인데 이런 거에 좀 힘을 받아서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학원도 하고 있고 제가 일반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조금 더 차별화가 느껴졌는지 많은 응원을 좀 해주시더라고요.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많은 칭찬을 좀 해주셔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해서 평소에 제가 참 관리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. 오래 뵙고 이제 친한 분이 방송에 나오니까 네. 되게 이제 반가운 마음 또 신기한 마음 이러면서 이제 보면서 응원을 했었었는데 방송에 나오신 거를 저는 이제 실물 보고도 매일 아니까 맞아.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는데 많은 분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서 들으셨던 말씀 중에 제일 좀 듣기 좋았던 말씀이 있으시거나 이런 건 어떤 거였어요? 응원 글 중에 하나가 좀 나이보다 어려 보였다. 동안이다.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은 그 동안이다란 얘기가 좀 아직까지는 듣기는 되게 좋은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몸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모델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좀 건강 차원차 열심히 운동했던 게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이대에 비해서 배가 나온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서 좀 그런 칭찬의 댓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방송 볼 때는 네. 모델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마 처음에 직업 공개하고 이러기 전에는 이제 네, 모델 맞아요.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. 네. 좋은 피부랑 탄탄한 몸매 이런 거가 있으니까 이제 동안으로 보이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관심 가지고 이제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네. 대부분의 경우는 동안 이런 칭찬들이 참 많았는데 네. 가끔 보면 이제 속상한 오해 이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. 네, 진짜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 달고 싶었어요. 저는 아니다. 이렇게. 사실은 이제 저의 그 외모적인 부분만 보시고 얘기를 해주실 때 성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안검하수라든지 이런 눈에 근력이 떨어져서 근육이 이제 약해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했었지만 다른 부분은 거의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좀 악플이 달렸을 때 좀 많이 속상했었고 사실은 저는 조금 3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서
살이 찐다라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. 저는 살이 안 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게 호르몬의 변화상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한 40대 초반에 거의 한 10kg가 쪘었어요. 한 50대 중반에서 66kg까지 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이 나빠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후천적인 뭐 아토피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정말 살이 찌는 게 살이 찌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몸의 건강에도 참 나빠지는구나 하고서는 그때서부터 좀 운동을 시작을 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5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바프도 찍으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모르시고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제가 좀 혈압이 낮은 편이에요, 원장님. 그래서 저혈압이다 보니까 아침에 유산소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하루가 되게 너무 많이 힘들어서 건강 차원차 되게 운동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거를 잘 모르시고 악플을 다신 분들 보았을 때에는 좀 많이 속상한 부분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. 저는 제가 30대 후반 때부터 진짜 뵀으니까 네. 뭐 뭘 어떻게 하고 어떤 시기에 어떻게 뭐 변화가 몸이 변했고 이런 것들을 다 아니까. 네, 맞아요. 그리고 시술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검하수나 이런 부분 말고는 뭐 다 제가 있으니까 뭐 네.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 네. 했던 거를 저는 당연히 알고 있어서 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네. 아마 만약에 뭐 이렇게 감각적으로 뭔가를 원하시고 요구하거나 뭐 높은 이상을 막 이렇게 쫓아서 막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런 그 꿈이 있었다면 네. 아마 제가 중간에 뭐 말리거나 아마 그랬었을 그쵸, 텐데 원장님은 그러시네. 근데 이제 제가 전혀 그러지 않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갔었던 게 아마 당연히 강박이나 이런 게 있었던 네, 건 아니고 아니죠. 그냥 생각하는 바가 이제 되게 비슷해서 네. 그렇게 갔던 것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유지를 잘하고 계신 데 대해서 롤모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.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지 연령별로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그쵸. 제가 좀 가지고 있는 팁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20대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었을 때 보통의 어머님들은 돈을 벌면 너 적금해라, 너 돈 뭐 잘 모아야 된다, 용돈 좀 다오. 다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어머님은 너 지금서부터 피부 관리해야 돼. 너 돈 벌면 피부 관리에 투자를 해.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지금 지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머님이 지금의 제 나이대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말씀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너무 현명한 저에게 꿀팁을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. 20대에 제가 또 여드름이 많았던 피부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피부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그랬다고 해서 뭐 돈을 많이 버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적당한 예산에서 좋은 관리를 해주는 에스테릭 샵 같은 데를 이제 찾아서 갔었는데 근데 한 30대 후반이 되니까 피부에 주름이 좀 생기면서 이게 관리해야 하는 에스테릭 샵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. 피부과를 가야 되겠다. 이 생각을 딱 해서 제가 그때 직장이 분당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다가 원장님이 계시던 그 병원에 가서 김영수 원장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30대 후반서부터는 이제 원장님이 추천해 주셨던 게 약간 이제 토닝이나 이렇게 화이트닝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권유를 해주셨고 40대가 되면서부터는 조금 주름이 생기니까 스킨 보톡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 피부 뭐 부스터 뭐 이런 리쥬란 시술 뭐 이런 거를 추천을 해주셨고 50대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조금 탄력을 위해서 다빈치 리프팅 리프팅을 위해서 다빈치라든지 안 그러면 고주파 리프팅을 좀 추천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그런 관리들이 저한테 지금 너무 무리하지 않게 시술을 좀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주입하는 거 필러 이런 것들은 원장님도 많이 권유를 안 하시듯이 그런 부분들은 진짜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은 과하게 넣는 거는 저는 조금 지양하는 편이라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제가 실제로 이제 전문하는 게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 주변에 필러 시술도 많아지면서 얼굴 전체에 이제 필러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. 그리고 제 성격도 좀 약간 급한 편이라서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걸 이제 지금은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
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자연스러운 정도를 해치지 않는 네, 거라고 맞아요.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- 중간에 되게 답답할 때 있었거든요. 정말 이렇게 바꾸고 싶었는데, 원장님께서, 아니다.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세요.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. 그렇죠. 예.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아마 연하님 말고도 네. 꽤 있으신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뭐 그런 분들은 그 공격적으로 해주시는 그런 데로 그런 다른 데로 가지고, 가시는 것 같고 네.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네. 같고 그래서 뭐 믿고 계셔 주시니까 네. 저는 참 감사드리고 네. 뭐 그러고 이제 진료를 하게 되더라고요. 결과가 좋더라고요, 원장님.